도대체 이곳에서 볼만한 게 뭐가 있겠어? 겨우 1층짜리 공간에서 들어갈 데도 없을 텐데 여기까지 오게 하다니 너 정말 끈질기다. 프랑스 한국문화원에서 미모의 여대생이 입구부터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같이 온 친구는 손사래를 치며 이곳은 다를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미모의 여대생은 도대체 왜 그렇게 화가 나 있는지 그 사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클레르라고 해요. 지금은 프랑스에서 대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저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K-팝과 춤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처음 BTS의 뮤직비디오를 봤을 때 그들의 춤과 노래, 그리고 무대 퍼포먼스에 완전히 매료되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순간부터 저는 K-팝에 빠져들기 시작했고 매일 SNS와 유튜브를 보며 그들의 안무를 따라하고 노래를 연습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는 저와 같은 관심을 가진 친구가 없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혼자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저에게 더 큰 열정을 불러일으켰던 것 같습니다. 방 안에서 유튜브 영상을 반복해서 보고 춤을 연습하던 시간들이 아직도 선명히 기억납니다. 한 동작을 제대로 익히기 위해 몇 시간이고 반복했고 노래도 멜로디와 발음을 따라가며 끊임없이 연습했습니다. K-팝은 저에게 단순한 취미를 넘어 스스로를 발전시키고 성장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 저는 K-팝에 대한 애정이 단순히 좋아하는 것을 넘어서 제 정체성의 일부가 되었음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대학에 들어와서도 K-팝에 대한 열정은 식지 않았고 SNS를 통해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도 점점 깊어졌습니다. 파리에 있는 한국문화원은 그런 저에게 특별한 의미를 가진 곳이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부터 K-팝을 사랑하며 춤과 노래를 배웠지만 사실 그 열정을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이 부족했습니다. 유튜브와 SNS를 보며 혼자 연습하는 것도 좋았지만 점점 한국 문화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싶다는 갈증이 생기더군요. 그래서 대학에 들어간 후 주변을 수소문해 한국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곳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알게 된 곳이 바로 파리에 있는 한국문화원이었습니다. 한국문화원을 처음 알게 되었을 때 설렘과 기대감이 컸습니다. K-팝과 한국 전통문화를 직접 배우고 체험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개관 시간에 맞춰 문화원으로 향하던 날 저는 행복한 상상을 하며 발걸음을 재촉했죠. 하지만 문화원에 도착했을 때 솔직히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문화원은 오래된 건물의 빈 지하와 지상 1층에 자리 잡고 있었고 규모는 생각보다 훨씬 작았습니다. 입구에서부터 좁은 계단을 따라 내려가야 했는데 조금만 사람이 몰려도 답답할 정도였습니다. 한쪽 벽에는 한국 전통문화를 소개하는 사진 몇 장이 걸려 있었지만 전시 공간이라 부르기엔 너무 협소했습니다. 한국 문화를 배우고 체험하러 온 사람들이 많을 텐데 이런 공간에서 과연 제대로 운영이 될까 하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는 한글 강좌와 전통차 시음 프로그램에 참가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강의실 역시 작고 답답했습니다. 책상과 의자가 겨우 몇 개 놓여 있었고 참가자들이 조금만 늘어나도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전통차를 시음할 수 있는 공간도 지하 구석에 마련되어 있었는데 한국의 다도 문화를 체험하기엔 분위기가 너무 아쉬웠습니다. 처음부터 큰 기대를 하고 갔던 탓인지 저는 그날 문화원에서 받은 인상이 조금 실망스러웠습니다. 한국 문화를 사랑하는 마음이 컸기에 이런 공간이 한국을 대표한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일본 문화원의 대규모 전시실과 잘 갖춰진 시설들을 떠올리니 비교가 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곳이 정말 한국 문화를 알리기 위한 곳이라고 할 수 있을까? 돌아오는 길에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한국 문화를 더 알고 싶다는 갈증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그 공간이 저를 완전히 채워주진 못했기 때문이었죠. 그날 이후 저는 한국 문화를 알리는 더 나은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파리의 한국문화원이 좀 더 넓고 편안한 공간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한국 문화를 알릴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커졌습니다. 저는 여전히 믿고 있었습니다. 한국 문화가 점점 더 사랑받게 되면 언젠가 이 문화원도 그에 걸맞은 모습으로 변화할 것이라고요. 저에게 마리는 제 가장 친한 친구였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난 건 고등학교 시절이었어요. 아시아 문화 페스티벌에서 만났죠. 그녀는 일본 애니메이션과 전통 문화에 깊이 빠져있던 친구였습니다. 마리는 일본 문화를 정말 사랑했고 저에게도 일본의 전통과 현대 문화를 자주 이야기해주곤 했습니다. 물론 저는 그런 그녀의 열정을 존중했고 그냥 좋아하는 부분이 다를 뿐이라 생각했죠. 동시에 제 관심사는 K-팝과 한국 문화였기 때문에 대화가 종종 서로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곤 했습니다.
대학에 들어간 이후 한류가 프랑스에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BTS의 인기가 프랑스를 휩쓸면서 K-팝과 한국 드라마에 대한 이야기를 쉽게 들을 수 있었죠. 저는 이런 변화를 보며 뿌듯함을 느꼈지만 마리는 조금 다른 시선으로 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마리와 함께 커피를 마시던 중 BTS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마리, 요즘 BTS 노래 들어봤어? 정말 멋진 곡이 많더라. 프랑스에서도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K-팝에 관심을 가지는 것 같아. 하지만 마리는 고개를 살짝 젓더니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클레르, 그건 단순히 한때 유행하는 열풍일 뿐이라고 생각해. 사람들이 잠깐 흥미를 느끼다가 곧 잊어버린 거라고 생각해. 일본 문화처럼 깊이가 있진 않잖아. 그 말은 제게 꽤 충격적으로 들렸습니다. 저는 한류가 단순한 유행으로만 치부되기엔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마리의 생각을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 마리. 하지만 요즘 사람들은 K-팝뿐만 아니라 한국 드라마와 음식, 심지어 한글까지도 관심을 가지더라고. 이건 그냥 지나가는 유행이 아니라고 생각해. 하지만 마리는 여전히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일본 문화는 이미 수십 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고 있잖아. 일본 애니메이션이나 전통 문화 같은 건 꾸준히 영향을 끼치고 있고, 솔직히 말해서 한국 문화는 아직 그런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봐. 마리의 말에 저는 마음이 조금 답답해졌습니다. 한류를 좋아하는 제 입장에서는 마리의 이러한 의견이 마치 제가 사랑하는 문화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 자리를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대신 한국 문화가 가진 가능성과 매력을 언젠가 마리에게 꼭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대화 이후 저는 마리와의 우정을 지키면서도 그녀의 한류에 대한 시선을 바꿔보기 위해 노력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한국 문화를 알리는 캠퍼스 활동에 더 열심히 참여하고 기회가 된다면 마리를 그런 행사에 초대하기로 마음먹었죠. 마리가 언젠가 한류의 진정한 매력을 깨닫고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감동을 주는 문화인지 이해하게 되기를 바라면서요. 마리는 일본 문화를 통해 세상의 아름다움을 배운 사람이었고 저는 한류를 통해 열정을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서로 다른 출발점이지만 언젠가 그 차이가 우정을 더 깊게 만들어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제가 한국문화원에 다니기 시작했다는 소문은 금세 학교에 퍼졌습니다. 몇몇 친구들은 K-팝과 한국 드라마를 좋아한다며 호기심을 보였습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 마리가 저를 부르더군요. 평소와 달리 다소 진지한 표정이어서 무슨 일인가 싶었죠. 클레르, 너 요즘 한국문화원 다닌다며? 솔직히 왜 그런 데를 가는지 이해가 안 돼. 그녀의 말투에는 은근한 비꼼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당황했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왜냐면 거기서 한국 문화를 더 깊이 배울 수 있거든. 한글 강좌도 듣고 전통 음악과 음식도 체험할 수 있어서 좋아. 하지만 마리는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클레르, 내가 말하지만 한국 문화원에 가봤자 별로 얻을 게 없을 거야. 거긴 그냥 작고 초라한 공간에 불과하잖아. 일본 문화원을 한번 가봐. 그곳이 얼마나 체계적이고 웅장한지 알게 될걸? 그녀는 일본 문화원이 얼마나 크고 잘 운영되고 있는지, 전통과 현대 문화를 모두 아우르는 프로그램이 얼마나 다양한지를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문화원은 정말 예술이야. 대규모 전시실, 훌륭한 강좌들, 그리고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문화 프로그램들. 그런 데와 비교하면 한국 문화원은 그냥 작은 동아리방 같은 느낌 아닐까? 그 순간 저는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마리가 말한 것처럼 한국 문화원이 일본 문화원과 비교해 규모나 시설 면에서 열세인 건 사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단순히 크기나 화려함 때문에 그곳에 다니는 게 아니었습니다. 한국 문화원의 진정성, 그리고 한국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려는 사람들의 열정을 존중했기 때문이었죠. 마리, 맞아. 한국 문화원이 일본 문화원처럼 크진 않아. 하지만 거기엔 진짜 한국 문화를 알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어. 크기나 시설만으로 그 가치를 판단하는 건 조금 섣부른 생각이 아닐까? 마리는 여전히 저를 설득하려는 듯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일본 문화는 전 세계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사랑받아 왔잖아. 한국 문화는 솔직히 말해서 지금 유행하는 한류 때문에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거 아닐까? 잠깐 반짝하다가 사라질 유행 같은데 그녀의 말은 날카로웠지만 저는 그 순간 오히려 다짐을 하게 됐습니다. 마리가 한국 문화를 단순한 유행으로만 치부하고 있다는 생각에 한국 문화의 진정한 매력을 반드시 보여주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죠. 그날 이후 저는 마리를 설득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가 경험한 한국 문화를 스스로 증명하는 데 더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문화원의 작은 프로그램 하나하나가 얼마나 진정성 있고 깊이 있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느껴지는 한국 문화의 독창성이 얼마나 큰 감동을 주는지 마리에게 천천히 보여줄 기회를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한국 문화원을 다니는 이유를 마리가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언젠가 그녀도 한국 문화의 진가를 깨닫게 될 날이 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저는 단순히 문화원의 크기나 시설로만 그 가치를 판단하지 않는 사람임을 스스로에게도 마리에게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마리와 한국 문화원에 대해 대화를 나눈 이후 저는 그녀의 부정적인 태도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한국 문화를 깊이 이해하지 못한 채 단순히 일본 문화와 비교하며 한국 문화를 과소평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저는 정중하게 마리에게 한국 문화원 체험을 제안했습니다. 마리, 내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한 번쯤 한국 문화원에 직접 와보는 건 어떨까? 네가 좋아할 만한 것들도 있을 거야. 예를 들어 한글 강좌 같은 건 정말 흥미로울 거야. 마리는 처음엔 고개를 젓더니 약간 망설이면서도 대답했습니다. 그래, 한 번쯤은 가볼 수 있지. 하지만 내 기대치를 낮춰야겠어. 그리 대단한 건 없겠지? 그녀의 태도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지만 저는 그래도 함께 가기로 한 것만으로도 큰 진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마리와 함께 한국 문화원을 방문했습니다. 문화원의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마리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곧바로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도대체 이곳에서 볼만한 게 뭐가 있겠어? 겨우 1층짜리 공간에서 들어갈 데도 없을 텐데 여기까지 오게 하다니 너 정말 끈질기다. 그녀의 첫마디는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저는 그저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체험 프로그램이 열리는 강의실로 안내했습니다. 그날은 한글 캘리그래피 강좌가 준비되어 있었죠. 한글 캘리그래피 강좌에서는 한글의 독창성과 예술성을 소개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강사가 한글의 아름다운 곡선과 창의적인 글자 구조에 대해 설명하자 참가자들은 감탄을 표하며 즐거워했습니다. 하지만 마리는 강의실의 크기에 다시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여기 진짜 너무 답답하다. 참가자들이 더 많으면 앉을 자리도 없겠네. 일본 문화원처럼 넓고 쾌적한 강의실이었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그녀의 말을 들으며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분명히 한국 문화원이 작고 시설이 부족한 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의 프로그램과 사람들의 열정은 마리가 보지 못하고 있는 중요한 부분이었죠. 마리, 맞아. 여기가 크고 화려한 시설은 아니야. 하지만 나는 이곳에서 느껴지는 정성과 진심이 좋아. 사람들이 함께 배우고 경험하는 과정이 정말 의미 있다고 생각해. 마리는 끝까지 문화원의 좁은 공간과 부족한 시설에 대한 비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가 직접 한국 문화를 체험했다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가 완전히 한국 문화의 매력을 깨닫지는 못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의 태도에도 변화가 생기길 바랐습니다. 클레르, 내가 왜 여기를 좋아하는지는 조금은 알 것 같아. 하지만 난 여전히 일본 문화원이 더 체계적이고 세련됐다고 생각해. 그녀의 마지막 한마디는 조금 아쉬웠지만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마리, 우리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 언젠가 네가 다시 한국 문화원을 찾고 싶어질 날이 올지도 모르지. 그날 이후로 저는 마리와의 우정을 지키면서 그녀가 한국 문화의 진정한 매력을 느낄 기회를 만들어주고 싶다고 다짐했습니다. 좁은 공간 속에서도 한국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열정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언젠가 마리도 알게 되리라 믿으며 말이죠. 한국 문화원에 다니며 느꼈던 아쉬움과 부족함은 여전히 제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들은 열정 넘치는 참가자들 덕분에 빛을 발했지만 시설과 규모는 항상 한계를 느끼게 했습니다. 특히 마리처럼 일본 문화원과 비교하는 사람들에게 한국 문화의 매력을 온전히 설득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국의 SM 엔터테인먼트 이수만 프로듀서가 프랑스 한국문화원의 발전 기금으로 거액을 기부했고 한국 정부에서도 한류의 중요성을 인지하면서 파리 샹젤리제 거리의 지하 1층, 지상 7층 규모의 건물로 확장 이전이 결정되었습니다. 처음 그 뉴스를 접했을 때 저는 믿을 수 없을 만큼 기뻤습니다. 지금까지 아쉬움 속에서도 한국 문화를 사랑하며 지켜봤던 문화원이 마침내 그 한계를 넘어설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특히 샹젤리제 거리 같은 중심지에 위치한 대규모 문화원이라니 더 많은 사람들이 한국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꿈 같은 일이 현실이 되었죠. 새롭게 확장된 문화원 개관식에 참석한 날, 저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을 한 한국 문화원을 보고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건물 외관은 현대적이면서도 한복의 곡선을 형상화해 우아함을 더했고, 내부는 K-팝 전시관, 한글 도서관, 한식 체험관 등 다양한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각 층마다 테마가 다르게 설계되어 있어 한국 문화를 총체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더군요. 확장된 한국문화원은 단순히 규모가 커진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문화원의 활동과 프로그램도 한 단계 더 발전하며 완전히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개관 이후 진행된 여러 행사에 참여하며 한국 문화가 얼마나 다양하고 풍부한지를 몸소 느낄 수 있었습니다. K-팝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주축이었지만 이제는 현대 아티스트들의 수준 높은 전시와 공연도 자주 열렸습니다. 한국 현대 미술을 대표하는 작가들의 작품이 전시되고 전통음악과 현대음악을 융합한 공연이 펼쳐질 때마다 관람객들은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본 전시는 한국의 사계절을 현대미술로 재해석한 전시였는데 많은 파리지앵들이 그 섬세한 아름다움에 매료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마리는 여전히 한국 문화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샹젤리제 거리로 이전한 새로운 한국 문화원이 큰 주목을 받고 있다는 소식에도 그녀는 크게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클레르, 솔직히 말해서 건물이 좀 더 커졌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본질은 같을 거야. 그래봤자 일본 문화원에 비할 바는 아니겠지. 그녀의 말에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한번 가서 직접 확인해 볼래? 이번엔 확실히 다른 경험이 될 거야. 내가 직접 보고 나서 판단해도 늦지 않아. 마리는 한숨을 쉬더니 그래, 이번엔 네가 말하는 대단한 변화가 뭔지 확인해 볼게. 하지만 솔직히 내 생각이 바뀔 거라곤 기대하지 않아. 저는 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마리의 콧대를 꺾어야겠다고요. 우리가 한국문화원을 방문한 날, 마리는 여전히 시큰둥한 표정으로 저를 따라왔습니다. 입구에 도착하자 그녀는 웅장한 건물을 올려다보더니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건물은 꽤 멋지네. 하지만 그게 다겠지? 내부로 들어서자 우리는 문화원의 여러 층에서 동시에 열리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둘러보았습니다. 현대 아티스트들의 전시, K-팝 전시관, 한글 캘리그래피 체험, 그리고 테이스트 코리아 한국 관광문화 대전까지 다양한 행사가 펼쳐지고 있었죠. 첫 번째로 마리를 데리고 간 곳은 현대 아티스트들의 전시였습니다. 한국의 전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들이 줄지어 전시되어 있었고, 관람객들은 작품 앞에서 깊은 감명을 받은 듯 감탄사를 내뱉고 있었습니다. 마리 역시 예상치 못한 분위기에 조금 놀란 듯 보였습니다. 클레르, 이건 생각보다 괜찮네. 전시 수준이 꽤 높은 것 같아. 그녀가 그렇게 말한 건 처음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테이스트 코리아 한국관광문화대전이 열리고 있는 층으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은 다양한 체험과 전시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한복 체험, 한글 워크숍, VR로 한국 관광지를 체험하는 코너 등이 있었습니다. 특히 한식 체험 코너는 사람들이 줄을 설 만큼 인기였습니다. 마리는 처음엔 여전히 시큰둥했지만 한복 체험 코너에서 자신에게 어울리는 한복을 입어보는 순간 그녀의 표정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클레르, 이 한복 꽤 아름답네. 이런 걸 입게 될 줄은 몰랐어. 그 후로 마리는 한식 체험 코너에서 떡볶이와 전통차를 맛보며 이건 정말 맛있다는 말까지 내뱉었습니다. 그녀가 한국 문화의 매력을 조금씩 느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K-팝 전시관을 방문했습니다. 이곳에서는 한국 아티스트들의 음악과 공연 영상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마리는 여전히 K-팝에 대해 크게 흥미를 보이지 않았지만 전시관의 독창적인 구성과 팬들의 열정을 목격하며 점점 말을 아꼈습니다. 그리고 전시관의 마지막 섹션에서 그녀는 팬들이 남긴 영상 편지를 읽으며 깊은 생각에 잠긴 듯 보였습니다. 클레르, 사람들이 이렇게 열정적으로 한국 문화를 좋아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죠. 아마도 그 안에 담긴 진정성 때문일 거야. 단순히 트렌드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진짜 감동을 주는 무언가가 있으니까 이렇게 사랑받는 거겠지. 그날이 끝난 후 마리는 이전과는 달라 보였습니다. 완전히 태도를 바꾼 건 아니었지만 한국 문화에 대해 조금 더 이해하려는 마음이 생긴 듯 했습니다. 클레르, 솔직히 오늘은 좀 놀랐어. 한국 문화원이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과 매력을 가지고 있을 줄은 몰랐거든. 내가 너무 선입견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 같아. 그녀의 말을 들으며 저는 뿌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리의 콧대를 꺾으려던 저의 작은 도전이 결국 성공으로 이어진 순간이었으니까요. 한국문화원이 이번에 준비한 페스티벌은 특별했습니다. 주제가 한식이었거든요. 저는 K-팝을 통해 한국 문화를 처음 접했지만 한식 역시 제게 큰 매력을 주는 부분이었습니다.
평소 한국 음식을 즐겨 먹으며 직접 만들어 보기도 했던 저는 이번 페스티벌에서 참여자로 나서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준비할 메뉴는 김밥과 비빔밥이었죠. 요리 초보였던 저는 한식을 제대로 만들기 위해 며칠 동안 레시피를 공부하고 연습했습니다. 김밥은 고소하면서도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매력을, 비빔밥은 신선한 채소와 고추장이 어우러지는 조화로운 맛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손이 많이 가는 요리였지만 한식에 대한 애정을 담아 최선을 다했습니다. 행사 당일 저는 한식 코너에서 제 김밥과 비빔밥을 준비하며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페스티벌에 많은 사람들이 몰렸고 다양한 한식을 체험하려는 파리지앵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친구 마리를 초대했는데 그녀가 한식을 제대로 접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 페스티벌이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았습니다. 마리는 여전히 조금은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며 행사장에 들어섰습니다. 클레르, 네가 직접 만든 음식을 먹어보는 건 처음일 텐데 나중에 실망하지 않게 해줘야 할 거야. 그녀의 농담 섞인 말에도 저는 자신 있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기대해봐. 이번엔 네가 깜짝 놀랄걸? 마리가 제 김밥을 한 입 베어 문 순간 그녀의 표정이 서서히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눈이 커지더니 믿기지 않는다는 듯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습니다. 이게 네가 만든 거라고? 대박. 이거 정말 맛있다. 김밥이라고 했지? 이렇게 고소하고 균형 잡힌 맛은 처음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웃었습니다. 그렇지? 김밥은 간단해 보이지만 재료의 조화가 정말 중요해. 그래서 준비할 때 신경을 많이 썼어. 이어 마리는 비빔밥을 한 숟가락 떠먹더니 다시 한번 감탄을 내뱉었습니다. 클레르, 이건 정말 대단해. 이런 맛이 있는 줄은 정말 몰랐어. 신선한 채소와 고추장이 이렇게 잘 어울릴 줄이야. 그녀의 반응은 저에게 큰 보람을 안겨주었습니다. 한국 음식을 처음 접한 마리가 이렇게 감탄하는 모습을 보니 제가 이 페스티벌에 참여하기로 한 결정이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이었는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페스티벌이 끝난 후 마리는 한식을 더 배우고 싶다며 앞으로도 한국문화원에 함께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뿌듯함과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제가 만든 음식이 단순히 맛있는 것을 넘어 한국 문화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계기가 된 것 같았으니까요. 이제 마리와 저는 한식이라는 새로운 공통 관심사를 공유하게 되었고 그것이 우리의 우정을 더 깊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어느 날 마리는 저에게 솔직한 고백을 했습니다. 클레르, 솔직히 말하면 일본 문화가 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하다고 생각했는데 생각이 조금 달라졌어. 한국 문화가 이렇게 다양한 방면에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고 해요. 내 생각이 너무 편협했던 것 같아 그녀의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감격스러웠습니다. 한류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그녀의 시각이 넓어졌고 일본 문화에 대한 무조건적인 우월감이 무너지며 이제는 세계 문화를 더 넓게 이해하게 되었으니까요. 마리는 이제 한국 문화와 일본 문화를 비교하기보다는 각각의 매력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마리와 함께 커피를 마시며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마리, 이번에 한국문화원에서 한글 수업이 새로 시작됐어. 한국어를 배우면 한국 문화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거야. 우리 같이 들어보는 건 어때? 마리는 잠시 망설이더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글이라 솔직히 한 번쯤 배워보고 싶긴 했어. 근데 내가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 저는 한글이 음절 구조가 단순하고 규칙이 명확해서 쉽게 배우기 쉬운 언어라고 했죠. 며칠 뒤 마리와 저는 함께 한글 수업에 참석했습니다. 강의실에는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모두가 한국어를 배우겠다는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강사는 한글의 창제 원리와 역사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며 수업을 시작했는데 마리는 예상보다 흥미롭게 수업에 집중했습니다. 한글이 이렇게 과학적인 문자일 줄은 몰랐어 라고 마리는 작은 목소리로 감탄했습니다. 글자를 배우는 게 재미있네. 수업이 진행될수록 마리는 한글을 익히며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첫 번째 수업이 끝난 후 그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클레르, 나 정말 잘 따라가고 있는 것 같아. 한글이 생각보다 배우기 쉬운 언어라서 다행이야. 그녀의 긍정적인 반응에 저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마리가 한국 문화를 배우고 이해하는데 한글 수업이 좋은 출발점이 된 것 같았거든요. 앞으로도 그녀와 함께 더 많은 한국 문화를 경험할 생각에 설렜습니다. 마리가 한글을 배우며 한국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된 지금, 저는 그녀가 점점 더 많은 한국의 매력을 발견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에 제가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기쁩니다. 한국 문화가 보여주는 창의성과 열정, 그리고 전통과 현대의 조화는
그녀에게 새로운 영감을 주었고 그녀는 이를 통해 자신의 시야를 더욱 넓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보며 저는 한류가 단순히 문화의 소비를 넘어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고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게 만드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음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마리와 같은 변화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도 일어나길 기대하며 저는 앞으로도 한국 문화를 알리는 일에 계속 참여하고 싶습니다. 자,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